오늘은 그 제레미 그랜덤의 기사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세 번의 금융부를 이겨낸 투자의 전설이 지금이 네 번째 금융부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제레미 그랜덤은 이제 미국에서 여기 보면 이제 자산을 GMO에서 한 133조 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투자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보시면 이제 최근 증시 과열은 이거 미친 짓이다, 미친 일이다라고 근데 그 이유가 보면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나고 있고 생겨났죠. 그다음 기업 파산 사례가 늘어날 것이 이제 눈에 보이고, 그다음 미국 경제의 체력이 가장 낮을 때 시장이 급등한 건 이게 전례 없는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금융법이라는 겁니다.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분하고 똑같습니다, 생각이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일본의 가미가제 법이라고 닷컴법을, 자산법을 이런 것들을 다 예측했는데, 일본의 가미가제 법으로는요, 이게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만들어진 엔화 급등이 원인인데,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정책을 잘못 운영했죠. 그래서 사실 90년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이 동시에 붕괴되면서 20년 동안 일본을 어렵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닷컴법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들어왔다는 기대감으로 만들어졌었고, 자산거품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 시장이 장기간 동안 주택시장이 올라간 거 하나하고, 그 시스템 금융 상품들로 인한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중국이라고 하는 그 제조 공장이 생기면서 경기는 확장 국면을 지속하는데 이제 물가는 올라가지 않은 골디락 시스템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기대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붕괴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지금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로가 가장 좋은 숫자고 제로 이하도 견딜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미국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투자 판단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당연합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야 될 기반이 없어요. 주식시장이 올라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연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거기에 동반된 유동성, 그것을 이용하는 광기, 이 세 가지가 현재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달려드는 방법하고, 난 이런 시장은 취급 안 할래 라고 뒤로 물러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내가 떨어져서 호랑이한테도 잡혀먹힐 수도 있죠. 그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뒤로 물러나 있다가 만약에 이게 아랫방향으로 안 내려가면 올라간 것에 대한 이익을 못 얻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위험성을 선택할지는 스스로의 판단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주택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미 그 실물경제 관련된 지표들은 나왔잖아요. 소매 판매가 약간 반등이 좀 셌고, 그 다음에 생산은 상당히 미흡했고, 반등이. 그 다음에 실업 상황은, 고용 상황은 사실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난 상태고, 또 소매 판매가 급등했지만 사실 이런 분석도 있죠. 재난지원금이 이미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를 더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출되면서 좀 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진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이외에 제가 이제 주택시장을 계속 쳐다보는 이유는, 물론 이제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고요. 또 주택시장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겠죠. 주택시장이 좋으면. 건설 쪽에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이고, 2019년도 후반기에 사실 미국 시장을 끌고 간 게 주택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주택시장 관련된 지표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착공수가 4월달에 급락했다가 5월달에 나왔는데, 5월달 지표가 생각보다는 미진합니다. 지금 증가세가. 신규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달에 급락했다가 4월달에는 옆으로 기었거든요. 근데 착공수가 상당히 미진한 걸로 봐서는 주택시장이 좀 녹록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아직 그 잠정주택 판매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월이 5월달께 나오진 않았는데, 중요한 건 잠정주택 판매는 가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2월달까지는 괜찮다가 3월달에 급락했는데 4월달에는 더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택시장이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이제 5월달 지표가 나왔어요. 기존주택 판매가 나왔는데 2월달까지는 추세가 괜찮다가 3월달에 감소했는데 4월달에는 더 많이 감소했고 5월달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또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도 코로나의 여파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이 이미 판매된 사람들의 그 모기지의 연체가 증가세가 녹록치 않은데요. 이 블랙라이트 기사를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430만 명의 오너들이 현재 그 연체됐거나 아니면 그 압류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증가 추세를 보면 4월하고 5월에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전문가는 이제 이게 좀 평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2차 유행이 발병되면서 또 어떤 그 전체적인 락다운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락다운이 발생하거나 기업별로 이런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소비자의 그 심리 위축이 발생하면 과연 단순히 평준화되는 것만으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CNN 비즈니스 뉴스인데요. 이게 쫓겨나는 사태에 직면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렌트자들이 월세를 못 내도 나가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유예를, 이게 법률적인 이런 쪽으로 주나 이런 쪽에서 유예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유예를 해주도록 뭔가 막 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확장된 모라토리엄의 적용을 받으려면 렌트자들이 일단 코로나 때문에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동시에 이제 여기 보면 겪고 있거나 혹은 그 실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실업 상태로 있어야 이런 뜻이죠. 근데 거기서 제외되려면 제외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그 허가증이 없는 그런 어떤 이주자들, 그 다음에 임시직 노동자들, 그 다음에 뭔가 신고가 없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 워킹그룹,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미 쫓겨난 퇴거에 대한 어떤 소송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쫓겨날 기대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라틴하고 블랙 쪽이 좀 그런 거주자들이 많을 거고, 라틴이 18%, 그다음 블랙이 12% 정도가 US 인구에 약간 내몰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렌트하우스, 그러니까 렌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으로 놓고 보면 한 28% 라틴이, 그다음에 블랙이 한 18% 정도가 내몰릴 수 있다,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올라가는 주식시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진짜 없습니다. 어떤 지표도 없고, 상황은 전체적인 그 가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참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쫓겨난다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또 칼큘레이티드 리스크 블로그.com의 그 6가지 주요, 이제 가끔 보여드렸죠. 이 중요한 이슈들의 차트를 이제 다 하나씩 이제 둘러보면, 이거는 여행객 숫자인데, 사실 이제 이게 완전히 오픈됐잖아요, 현재. 그 경제재해가. 그러면 이게 증가 속도가 사실 저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중간 추세가 그렇게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뜻입니다. 여행객들이 늘지 않는다는 게. 그나마 이제 그 식당, 레스토랑 예약률은 이 검은 게 미국이거든요. 많이 증가했는데 그래도 과거 대비 60%가 줄어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이제 극장 판매인데, 이건 이제 이렇게 멈춰져서 계속 움직이는 이유가, 극장은 오픈하도록 안 허가를 해줬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다른 어떤 개인적인 헤어살롱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열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건 호텔 예약률인데, 이제 여름이 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텔 예약률이 상당히 좀 이렇게 위로 툭 튀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일정 수준 올라가는 이 속도가, 강도는 강할 수 있지만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속도는 생각보다는 느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따 유럽 사태를 좀 볼 겁니다, 저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소비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증가 추세가 늘어나질 않고 있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미국은 자동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수준이. 사람들이 안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패턴인데, 그나마 대중교통이 이제 늘어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100까지 가는 게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제 검은색이 미국 전체거든요. 한 50% 수준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도 돌아다니는 숫자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이걸 보는 이유는, 이 네 가지를 한 5가지, 6가지를 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경제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했고, 그게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늦고 있다. 생각보다 늦다라고 하는 점을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차 유행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될 때 과연 잘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게임스팟이라고 하는 곳의 뉴스 기사인데 이거 6월 3일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파산할 수 있다. AMC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두 번째 그 크기의 극장 관련된 기업인데 파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나온 얘기 6월 20일 날은 뭐냐면 이건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는 블룸버그닷컴 블룸버그의 이제 기사인데 우리 준비됐든 안 됐든 이건 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최악이란 사태죠. 그래서 우리나라 극장가도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 극장가도 어려워서 극장 지역에서도 파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S&P 글로벌 뉴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중해 쪽에 있는 호텔들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요.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현재 예약률로 쭉 보면요. 스페인 쪽에 레즈하고 그 도심 호텔 보시면 점유율이 현재 예약률에 보면 20%에서 30%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8월 달까지 보시면 6월 1일부터 지금 90일간의 예약률이거든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이면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가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근데 이게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V반등을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도 녹록치 않습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CDC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사태가 지금 현재 그 과거의 수준만큼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다른 점이라면 이제 요 시기는 그러니까 검사 수가 한 15만 전후 정도. 근데 지금은 한 50만이 넘게 검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사방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죠. 확진자 진단 수가. 그러면 얘도 추세적으로 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미국에 코로나로 확진받은 사람이 한 230만, 240만 가까이 되고요. 사망자가 12만입니다. 이거 한국전쟁 때 사망한 사람하고 부상자를 전부 합하면 아마 한 14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순간 그러니까 부상자 포함한 것까지 한국전쟁에서 미국 부상자 포함한 것까지 육박한 상태예요 지금. 아직도 이게 90만 명, 그러니까 한 100만 명이 회복됐으니까 아직 한 130만 명이 아직도 코로나에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데 주식시장만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사는 이건데 조선비즈 기사인데 여기 보면 또 문 닫은 애플 2차 파행 우려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용에 보면 내용을 좀 보면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플은 이번 조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 밑에 보면 AP통신 현지 언론은 미국의 주요 소매 업체들이 애플과 같이 매장 폐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고 이번 결정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증폭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부 애널리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국의 강제 폐업 조치가 없는 한 다른 점포들은 계속 영업할 것이라는 일부 애널리스트의 분석과는 달리 제가 여기서 이제 일부 애널리스트의 분석과는 달리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우측으로 계속 달려갈 것이다,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애널들이. 그래서 다른 유통업체들이 폐쇄 결정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으로 보면.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세요. 실제 크루즈 라인 국제협회, 그러니까 이 호화 여객선이죠. 같은 날 발표에서 코로나 2차 유행을 고려해서 미국 선박 출항 중단 기간을 9월 10일까지 연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산업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들로 인해 생산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어디 공장에서 뭔가 생겼다라고 하면 공장 폐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그 에릭 로젠그렌 총재가 뭐라고 말했냐면 2차 대유행을 억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은 소비자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 희생이 불가피한 락다운이 장기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회복도 당초 기대보다 적을 것으로 본다. 실업률은 두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독려하는 쪽에 있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경제가 V자 반응으로 이런 V자 반등이 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트럼프 행정부 쪽에 있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사실 연방준비위원회에 있다거나 혹은 질병관리 쪽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투자 쪽에서 말하는 것들만 손을 들어주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건 더더욱 많이. 또 한 가지 한 가지 나온 게 베이징에서 발생한 그 전염 능력이 10배 강해진 변종 코로나라고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문제가 이겁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를 완치자 41명의 혈액에 채취해서 항체와 결합시켰더니 3명의 항체는 아예 3명의 완치자의 항체는 해당 변종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한 명은 아예 제로에 가까운 대응력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지난주 발표에서 돌연변이의 전염 능력이 10배가량 강해졌답니다. 전염 능력이.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전염 능력이 10배가량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전염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완치된 사람들조차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 밑에는 전염 능력이 10배가 강해졌으니까 기존에 뭐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어떻게 선택해서 주식에서 돈을 딸지,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하지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것이냐도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주식시장에서 돈을 얻으려면 현명한 판단을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현재와 다른, 그러니까 계속 뭔가 상황이 바뀌는데 그 바뀔 때마다 근본적으로 판단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그 줄기, 가장 큰 줄기에 있어야 되는 것들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게 아주 근본적인 게 경제 시스템이에요. 경제 시스템이 받쳐줘야만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할지는 상당히 어렵고, 그거는 각자의 개인에 맞는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